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우리가 사는 뉴욕에 가을이 오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봉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뉴욕의 가을. 리처드 기어, 여자 주인공은 위노나 라이더였던가요? 낙엽이 휘날리는 뉴욕 맨하탄의 거리를 둘이서 걸어가는 장면, 높고 차디찬 맨하탄의 회색 빌딩을 나뭇잎과 곁들여서 어쩜 그렇게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그려줬는지요. 그 영화 못지않는 인생 이야기가 문학으로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행복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시, 수필, 소설도 좋지만 문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또 문인들의 삶과 작품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이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을 나뭇잎 커튼색을 닮은 행복한 문학 커튼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뉴욕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 메마른 이민의 삶에서 문학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시, 수필, 소설, 또 문학 뉴스, 문인들의 출간 소식 등 여러 방면으로 한국 문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이 걸쭉한 언어로 해학과 풍자로 독자들의 마음을 아주 훔쳐버린다고 할까요? 그런 시인 하면은 떠오르는 시인이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이정록 시인을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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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2013년에 인사드리 참 오래됐네.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은 지난주 내내 비가 왔거든요. 한국도 가을빛이 완연하죠? 오늘 여기도 비가 하루 종일 왔어요. 온도가 좀 오늘 많이 내려가서 20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LA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뉴욕 동포들이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LA만 다녀가나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전문학인 대회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못 네, 움직였던 들이 이렇게 그렇죠. 다 모여서 네. 일정들이 이렇게 딱 짜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네. 타고 샌프란시스코, 주로 캘리포니아 그쪽 네. 여행도 같이 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야기하고 또 하다 보니까 금방 일주일 열 가까이가 지나버렸어요. 네네. 일정에 따라서 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날개를 붙여가지고 네. 뉴욕까지 더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윤동주 문학대상 수상자였을 때 오셨는데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과 동포들의 만남, 그 시간에 정말 선생님이 재밌게 맛깔나게 동포들에게 한국 문학을 잘 소개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작년 2월 28일 날 네. 2022년이죠. 네. 37년 교직 생활을 중간 정산하고 네. 한 4.5년 정도 남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일찍 나왔어요. 아, 너무 그래요? 이른 나이에 제가 교직을 또 시작했고 네. 마스크 쓰고 수업하다 보니까 네. 가르치고는 기쁨 이런 거보다 내가 좀 혹시 직업인으로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글 쓰고 강연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네.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과감하게 나왔는데 나와서 연착륙 잘 이어지게 하려고 네. 시집하고 동시집 네. 출간 계획을 나오는 해에 맞춰가지고 아, 오랜 세월 그러시구나. 조금 몇 년 동안 조정해서 네.
작년도 2022년도에 동시집 9살은 힘들다 네. 하고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시집 네네. 2개를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네. 출간을 하면서 네. 제가 나오면서 사무실 하나를 또 냈어요. 아, 그랬어요? 줄여서 이발소인데요. 물론 이제 재밌어. 이야기 발명 연구소라고 그렇구나. 20평 정도 남짓한 공간을 하나 네. 해서 이곳에 아침에 10시 정도에 나와서 네. 5시 정도 퇴근하는 일을 1년 반째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바깥에 일 없을 때는 이곳에서 글 쓰고 붙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중학교 한문을 오래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퇴하셔서 이야기 발명 연구소 이발소? 연구소. 네네. 네네. 깝니다. 깍사. 교사에서 깍사로 아,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글 쓰는 거하고 네. 우리가 깍사라고 하는 이발사하고 닮은 점이 네.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다듬어. 네네. 요새는 머리를 심기도 하지만 깎아내는 게 주로 하는 일이어서 글 쓰는 일 첨가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일들이 더 어렵고 그렇죠.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름 잘 졌다는 칭찬 많이 듣고 아,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잘 알죠. 아주 독특하죠. 이발소라고 네. 그러면은 진짜 이발하는 줄 아시고 그렇겠어요. 개그맨한 전유성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네. 70년대 이발소 의자를 하나 가운데 놓는 게 어떠냐 막 그래서 선물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40만 원이나 내가지고 사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셨군요. 이종록 시인 하면은 걸쭉한 네. 땀, 빼놓을 수 없는 해악스러운, 그러면서 이 풍자가 또 대단하시잖아요. 그런 시들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은 어떤 시를 쓰고 계시는지요? 좀 다양하게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네네. 올해 책을 지금 현재 3권이 나왔는데 네. 그림책 2권하고 네. 동화책을 한 권 냈어요. 올해 2023년에는 그림책이 2권 가을에 더 나오고요. 네. 내년에는 그림책도 나오고 네. 청소년 시집 한 권하고 동시집 한 권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5권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달팽이 학교라는 그림책, 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그렇죠. 이런 건데 네. 여기서도 많이 학교 좋아해요. 네.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요즘에 그 시내버스 학교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네네. 그 시골에 가면은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만 있고 네. 또 이렇게 시내버스에 있는 기사님이 버스를 타시면 시내버스를 타는 동네 어르신하고 시내버스 아저씨하고 1대1에 주고받는 대화체의 네. 시인데 요즘에 농촌 문제가 막 출산의 문제, 조선 가정의 문제, 환경의 맞아요. 문제, 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단면들을 막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네, 네, 현장이. 네. 그래서 네. 시내버스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해학과 풍자로 엮어서 네. 이거를 연극 무대에 이렇게 올리는 전국을 좀 진짜. 다녀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30편 정도 남짓 쓴 것 같은데 네. 잘 다듬어서 아마 그 책으로는 어떤 날은 몰라도 좋은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인문학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그림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배우고 동시 써서 그림하고 짝 맞춰가지고 액자 만들어서 네.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갤러리 인문학 강연이냐라고 이제 액자를 미리 가서 학교에다가 전시하고 네. 그 전시를 본 학생들에게 작품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문학 강의도 같이 하는 갤러리 문학 강의 충남교육청하고 협업하는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에 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화가들, 웹툰 작가들, 네. 또 민화 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시물을 학교에 놓고 네. 또 학생들하고 만나는 이런 기획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야기 발명 연구소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해서
현장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SNS 시대다, 뭐 디지털 시대다 해서 네. 젊은 사람들이 시를 안 읽습니다. 긴 시 안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그림과 접목을 해서 이 또 다른 그 보급 방식을 개발하는 건 우리 문학에서도 사실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대요. 일찍이는 네. 우리가 시화전 같은 건 하긴 했어요. 그렇죠. 시화전은 그런데 하긴 이제 했죠. 네. 유화나 작품이나 네. 또 만화 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네. 작가가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을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그렇죠. 일들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호응도가 좋아요. 참여도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확장시키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림과 문학은 사실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미지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 문학교실에 문화생 중에 화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문학을 배우면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역시 언어로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묘사라는 것이. 언어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모든 작가들한테 제가 여쭤보는 일이기도 한데요. 시인들에게는 자기가 쓴 시에 대한 애착이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들이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아끼는 시가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같은가요?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네. 의자가 있고 맞아요. 또 좀 야한 시라고 하는 참빨라치 그 양반 그거를 좋아하는데 네네. 아예 참빨라치 그 양반 백세 그림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아예 그건 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네. 어르신들 네. 요즘에 이제 시골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이들은 이제 시골의 도서관에 거의 없고 마을 도서관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막 70대, 80대 분들이 많이 오는데 네. 그분들이 읽을 또 팔자가 큰 책, 네.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좀 없어서 네. 그걸 만들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 의자, 더딘 사랑, 뭐 찔레꽃, 진달래꽃, 참빨라치 그 양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이나 그럴 네. 때가 있다. 이렇게 네. 이런 걸 더 좋아합니다. 네. 젖은 신발. 창작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학, 한국 시 보급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의자를 참 많이들 좋아하셔요. 작가의 육성으로 듣는 것과 그냥 읽고 듣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른데요. 선생님은 또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잘 하시잖아요. 네, 의자를 낭송하라고요? 네, 그러실 수 있나요? 의자. 네. 의자. 이정도.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집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나오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잘 읽었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생활이랑 딱 접목이 되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네. 이 감동에. 아, 날씨가 거기 추운가 봐요. 선생님은 이렇게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가 아니고 그 시의 감동, 온몸을 전율하게 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 모자랍니다. 구성으로 직접 시를 듣고 싶어하는 분 많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아끼는 시 혹은 소개하고 싶은 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가 좋아한다는 시 한번 하나 더 해볼까요? 네네. 등 이정로. 앞만 가려워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첫에 업었을 때 아기 입술이 닿았던 곳이다. 새근새근 새털 같은 콧김으로 내 젖은 흙을 말리던 곳이다. 아기가 자라 어딘가에서 홧김을 내뿜을 때마다 등짝은 오그라드는 것이다. 까치발을 딛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손차양하고 멀리 내다본다. 오래도록 햇살을 업어보지만 얼음이 잡히는 북쪽 언덕이 있다. 먼 입술 오물거리는 약숟가락만한 응달이 있다. 감사합니다. 가서 이제 막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아기를 이렇게 어렸을 때 업으면 그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가 침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침 흘렸던 자리가 네. 우리가 긁을 수 없는 그 자리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대단한 병이 시리고 일입니다. 네. 또 가슴에 명치에 뭐가 딱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자식 그렇죠. 키우고 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 명치가 딱 막힌 듯한 그곳을 등 쪽으로 가보면 네. 그때 아기가 새근새근 숨쉬던 그 자리고 긁지 못하는 그 자리하고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 그 크기가 음. 정말 우리 애들 열 40도 30도 막 올라갔을 때 네. 그 약숟가락 이렇게 해열제 넣고 한 하얀 플라스틱 약숟가락만한 자리만큼 네. 손이 안 닿는 거야. 그렇게 긁으려고 하면요. 네. 그래서 그곳이 어떻게 생각하면 네. 자식과 부모 사이를 이어주는 스위치 내지는 통점, 최소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네.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이 정도의 아픔 정도는 간직하고 살아라라고 주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네. 통점의 자리 네네. 가 아닌가. 누구나 다 그만큼은 아프다라는 네. 걸 일깨워주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등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을 네. 때마다 네. 저는 가슴이 싸하게 정말 싸네요.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네. 약숟가락 말하는 응달이라고 할 때. 근데 네. 이 의자보다는 그늘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막 그래도 조마조마 까치발을 딛고 또 그렇죠. 멀리 손차양하고 기다리고 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과 등하고를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네. 잘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요즘에 좀 제가 적극 밀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하,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할 것 같아요. 네. 이정록 시인 하면은 걸쭉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이 문학적 내공이 대단한 시인인데요. 문태준 시인이 그랬던가요? 이정록의 시에서는 곰살가운 살레가 풍긴다고, 또 시를 읽으면 그 옷을 벗고 대중 목욕탕에 앉아서 함께 들어앉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시세계는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의 시세계는 어떤 것에, 무엇에 기반을 두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세상을 보는 네. 눈 하나가 시 속에 있는데 그 눈이 네. 첫 번째는 좀 똑바르고 정의로웠으면 좋겠고 네, 또 맞습니다. 따스웠으면 촉촉했으면 눈물이 네. 그렁그렁했으면 네. 좋겠고 네. 결국 문학이 이제 시가 지향해야 할 끝자리는 감동인데 네. 감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하는 일인데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재미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동시를 쓰고 그림책을 쓰고 청소년 시를 쓰고 또 시내버스 학교를 쓰더라도 네. 내 글 속에 사람의 훈짐, 사람의 손길, 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화한 믿음 같은 것들이 네. 최후까지 좀 남았으면 네. 사람을 떠나서 어찌 시가 존재하랴 하고 그렇죠. 제 문학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되게 바라고 그 사람들이 뭐 광장의 사람도 있고 학술적으로 높은 위치의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네. 저는 가족, 이웃, 네.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그렇죠. 그런 공동체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제 시 속에 좀
오롯하게 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뭐 죽임이나 비난 또 전쟁보다는 평화, 생명에 대한 보살핌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 문학의 제 속뜻인데 너무 그래서 너무 교훈에 빠지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이 아까 말씀해주신 해학, 뭐 어떤 때는 풍자도, 재치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린이 그렇죠. 시나 동화 같은 데서는 네. 위트 네. 이런 것들도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시의 소재를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데 삶의 한가운데서 찾는 것처럼 감동의 대상도 네.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고 늘 마음속에나 문지방 삼천리 요 5글자를 제 문학의 어떤 중심에 네, 그냥 내가 넘나들고 네, 내가 들어가면 문지방 넘어서 가족을 만나고 네. 문지방을 넘어서 나오면 이웃을 만나고 하는데 그 문지방을 중심으로 한 데서 우리가 가족과 마을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내 눈은 지구 반대편 삼천리 네. 또 미래로 나가는 또 해안으로 삼천리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 그게 어렵지만 네. 목표는 그렇게 네. 거창하게 세우는데 문지방 삼천리라는 말로 네. 제가 가야 할 길을 다 잡곤 한답니다. 시는 역시 위대하다. 시는 발견이라고 하는데 발견을 넘어서 발명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이야기 발명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종록 시인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뉴욕에도 많이 있습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의 그 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뉴욕 동포들에게 좋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미국에 지금 2번 문학하시는 분들을 만나러 10년간으로 다녀왔는데요. 네. 제가 무엇을 드리러 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와요. 네. 다만 이번에 가서 그런 말씀을 제가 넌지시 조심스럽게 한 바는 뭐냐면 네. 고국을 떠나왔을 때의 그 언어와 풍광 이거가 너무 오랫동안 가슴과 뇌에 네. 각인이 되어 계셔서 새로운 한국어, 풍부한 한국어로 맞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 글로벌한 나라에서 네. 세상을 바라보고 인류를 이렇게 바라보고 시대를 진단하는 언어들을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이든 다음 국어사전이든 우리 자레말 사전을 네. 단어 찾는 것, 그 옆에 있는 속담, 관용구,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그 옆에 있는 예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예문을 찾아보면 무슨 나비라든가 길 이런 걸 찾으면 사실은 길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찾으면 길이 들어가는 좋은 문장들의 현대 문장까지 예문에 지금 3,000개씩 4,000문장씩 지금 포털 어플리케이션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작품을 막 한국 작품을 많이 네. 지금 그곳에서 접하시기가 어려우면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네. 저는 한국에 있는 문학 잡지나 한국에 있는 어떤 작가들하고 또 시집을 이걸 한국에서 내고 이런 거를 넘어서는 네. 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어딘가에서 계시는 한국어로 사유하고 한국어로 지금 작품을 쓰시는 분들이 네. 외려 한국 내에서 글을 쓰시는 부분보다 네. 더 많은 또 깊은 복잡한 세계적인 어떤 부분, 관계, 네. 질서 이런 것들을 깊이 넓게 들여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활달하고 용기 있게끔 네. 써서 아마도 큰 국제적인 노벨상이든 큰 상을 만약에 네. 타시는 분이 나오신다면 국내에 계시는 분보다 네. 해외에서 한국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문학으로 성취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물안 개구리 같은 제가 좀 마음을 좀 넓게 배우고 네.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는 다짐을 이번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40년 전 떠나오기 전 30년 전에 그 문장과 언어와 경험 속에 갇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만 언어적 확장만 가능하면 네.
지금 경험적 확장은 이미 그렇죠. 다 계시기 때문에 매우 멋진 문학들이 탄생할 거라는 기대와 응원을 하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배우고 싶어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가 김은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배워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별 말씀을 재외동포들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중 언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트리플 네. 언어, 세 개의 언어, 스페니쉬도 쓰고 영어도 쓰고 한국 언어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언어를 접하면서 거기서 그 언어와 언어끼리 그 느낌, 문화 그런 것들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전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글을 쓰면서 그런 아주 신선한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외 동포들이 어떻게 보면 더 노벨상이나 이런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요즘 선생님이 어떻게 시가 흘러가고 있나 많은 동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근작시 한 편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어머니 이야기를 좀 받아 적은 게 있어요. 네. 어머니, 저희는 3남 2녀인데, 네. 다른 사람들이, 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앞에 한 것만 5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중에, 네. 목숨을 놓친 형제가 있구나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되는데, 그렇죠. 또 시를 한 편 썼습니다. 네. 낭송에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것만 이정로. 요번엔 오래도록 잘 살아보자고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데려온 찹쌀개 이름을 살구라고 지었는데 어머니는 한사코 개라고 부른다. 자식이 몇이에요? 사람들이 물으면 산 것만 5이요. 갑자기 역정을 낸다. 넉 달 남짓과 6달 나흘에 만에 어미 뱃속을 떠난 작은 사금파리를 산 놈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름은커녕 배냇저고리도 받지 못한 새끼들도 있는데 먼 지극정성으로 개 이름까지 모시겠어. 이름 지어 부르면 이별할 때 힘들어. 나도 마음 보채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야. 개가 개지. 닭이나 염소한테 이름 붙이나. 그냥 누렁이, 흰둥이, 바둑이처럼 색깔만 입혀 불렀던 속심이 있는 것이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애먼 마음을 들으시니까 뜬금없이 노랫가락이 터지네. 합대 맞춰 아직도 마른 젖이 찌릿거릴 때 있지. 자식이 몇이냐고? 산 것만 5이요. 산 놈만 5이라고. 깊은 심성의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따뜻한 부분, 가장 연한 부분을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요즘에 시를 좀 못 쓰고 영광이지. 있다가 이 시를 쓰고 나니까 나 시집 한 권 더 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겨서 그러니까요. 오늘 낭송에 올려서 아마 처음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글자가 나중에 뭐 감사합니다. 좀 바뀔 수도 있고 영광이고요. 하겠지만 언제나 따뜻해지고 친근감을 느끼고 또 동생 같고 오빠 같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삶의 본질을 또 팍팍 꿰뚫어 주시잖아요. 그런 시 더 많이 쓰셔서 이 동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삶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많이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저에게 길치예요 이거랑 좀 다른 말인데요. 뉴욕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고요. 언제 가까이서 뵙겠습니다.